여러분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순정리. 자, 우리 165회 스마트 바디랭귀지 이상은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와. 예쁘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금방 뵌 기분이에요. 네. 2부 맞이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대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군요. 1부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1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서 신뢰가 형성되셨나요? 저 되게 앞으로 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어떠세요? 되게 앞으로 와 있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어떤 걸 하셨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게 악수. 그렇죠. 악수를 하셨죠. 네. 네, 악수가 신뢰 형성에 굉장히 좋은 인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수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주먹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많이 하는데 이건 어때요? 주먹치기는 신뢰가 더 많이 형성돼.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다가 근데 치다가 가끔 때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완전히 신뢰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신고가 되는 감정에 따라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같은 이제 소송 걸리고 막 네. 아무튼 이게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남녀 불문하고 악수를 청하는 건 좋은 건가요?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여성분께 먼저 악수를 청하지 마라라는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매너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 또는 악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악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악수를 하면 뭐를 보여주게 되죠? 네, 손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손에다 무엇을 쥐고 악수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빈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너를 해칠 만한 무기를 숨기고 있지 않아라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널 공격할 의사가 없다. 그럼 항상 만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악수. 왼손잡이지롱. 이러면서 예전에는 그 로마 시대에 그 싸움하는 전투가들이 네 칼을 여기다 차고 다니고 손목에는 단도를 차고 다녔어요. 네. 언제든지 뽑아서 싸울 수 있게. 그래서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했죠? 손목을 잡았어요. 네. 칼 못 뽑게. 손목을 잡아서 나를 해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현대식에 우리가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변형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 길 가고 계신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꼽은 채로 아니면 이렇게 뒷짐을 진 채로 저기요 하고 다가와요. 네, 그러면 그 순간 여성분들이 네? 하고 뒤로 물러나시죠. 물러나시면서 본능적으로 어디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네, 뭐를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그분이 저기요 하고 다가오시면 아까만큼의 위협을 느끼지 않죠. 왜냐면 네, 손에 나를 해칠 만한 무기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봤다라는 비언어적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고 손을 내면 건 정말 차이겠네요. 그럼 이제 더 호감 있게 다가서려면 저기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흔드는 완전 안전하다. 그래서 외국의 정치인들 분들 보시잖아요. 보면 항상 연설하실 때 막 이런 걸 많이 하세요. 맞다, 진짜다, 믿어라. 이게 그거예요. 나 가진 게 없어요. 진짜라니까? 네,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난 모른다고요. 진짜예요. 빈 손을 보여주는 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습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막 카메라 앞에 서 있으니까 손바닥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손바닥을 보여주는 부분에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손을 끼고 있으면서 저 가진 게 없어요. 저 정말 가난해 이러면 그 새끼 가진 게 있는 놈이네. 네, 약간 이게 있는 거지. 어딘가 숨기고 있다는 거지. 이제 알았네. 그러면 남에게 들을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듣거나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팔짱을 끼면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죠? 팔짱을 끼면 감추거나 방어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배를 가리는 거 아닐까요? 배를 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배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강사님 근데 저는
배가 좀 나와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게 편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팔짱을 끼는 그 행동 하나로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 이 약간 이 공간에 온도가 추운 느낌이 들어서 아 추워라는 식으로 팔짱을 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팔 거리가 아예 없는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지금 만약에 앉았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와서 팔 거리를 찾지 못했어. 그렇죠? 그러면 팔이 지금 올려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저도 팔걸이가 없죠. 그러니까 팔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팔짱을 끼는 것이 편한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팔짱을 끼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한 연구 결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 그러면 아 뭐 외부 진짜로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짱을 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단지 팔을 놓는 게 좀 너무 어색해서 그냥 아니면 배가 나와서 배를 좀 가리고자 팔짱을 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단지 그 행동으로 끝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강의를 듣는데 A그룹, B그룹 나눈 거예요. 나눠서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열린 자세로, 경청의 자세로 강의를 듣게끔 하고 그러니까 가슴도 좀 오픈되고 이렇게 약간 몸도 앞으로 돌고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듣게끔 하고 나머지 B의 그룹에서는 닫힌 자세 닫힌 자세를 팔짱을 끼고 다리를 이렇게 닫아서 꼬아서 다리도 꼬아서 닫힌 자세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몸을 닫게 되거든요. 닫힌 자세로 강의를 듣게 했어요. 강의 내용도 다 똑같았고 단지 달랐던 게 뭐였죠? 자세였죠. 네. 그런데 닫힌 자세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강의 내용의 38%를 기억을 못했어요. 네.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팔짱 많이 끼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대고 어머니를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나의 이야기를 더 잘 듣게 하고 싶으면 또는 지금 화가 나서 팔짱을 낀 여자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풀어주고 싶으면 화를 풀어주고 싶으면 그거 간단하잖아요. 화난 여자친구는 그냥 백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백을 사주시면 백을 받기 위해서 팔짱 풀죠. 그리고 백을 이렇게 다시 앉죠. 백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네. 팔짱을 풀게 하신 다음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푸는 방법 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보통 손님이나 고객을 만나면 마실 것을 드리죠. 마실 것을 드리면 이걸 마시려면 팔짱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아니면 볼 거를 드리는 거예요. 볼 거를 드리면 볼 거를 드리되 완전 앞쪽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가운데 지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당겨서 봐야 하게끔 이것을 봐야 하면 풀려서 팔이 안 그러면 팔짱을 끼고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캐주얼한 사이면 이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팔짱을 낀 채로 이거를 받으시려면 입으로 받을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한 손이라도 푸셔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를 드리면 이것을 계속 마시면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도 이거를 마시려면 팔을 풀어야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닫혀있는 자세를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이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자세를 바꾸면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게 같이 감정도 같이 바뀌는 거구나.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하실 때 와 이거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훌륭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를 하러 가면 팔짱을 끼고 계시면 제 강의의 38%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주세요. 마주보고 인사해주세요. 스마일 해주세요. 스마일 시켜요. 그다음 옆에 분들 여기까지 오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악수해주세요. 악수 시켜요. 좋아요. 그럼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좋아하죠.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폭풍우를 헤치고 얼음 위를 살살살 걸어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 옆에 오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훌륭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 악수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와
얼굴 눈 좀 보면서 하세요. 눈 좀 보면서 하세요. 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이면 눈을 확 찔러버리세요. 이 쌍놈식 이거.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남은 시간도 우리 이렇게 신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처음 보지만 하이파이브! 하라고 양쪽으로 다. 네. 하라고. 아 좋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니까 또 진짜 에너지가 네. 달라지네요. 확. 지금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네. 슬플 수가 없어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네. 하이파이브라는 제스처 자체가 우리가 너무 신나고 대박, 짱이야, 막 이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프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하이파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또. 그래서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스킨십 해주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접촉하기라고 또 그것을 학문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한 연구, 일본에 있는 산부인과 연구를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네. 그 캥거루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가 매일매일 가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꺼내서 접촉을 해주면서 계속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살을 부대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계속 만져준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이거에 대한 사례는 저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경기를 계속 일으켰어요. 병원에서는 척추에서 척수를 뽑아내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그거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 그 척수를 뺀다는 건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아이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꺼내줘라. 그리고 저희가 조리원으로 가서 엄마가 계속 일주일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경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한 15일 동안 보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산 증인 경험으로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몸짓 언어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언어 이전의 언어가 뭐였을까요? 몸짓 언어였잖아요. 그때 우리 원시인들이 서로 우가 하면서 이 몸으로 했고 부딪혔고 이렇게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던 소통인데 이 기본적 소통은 잃어버리고 단지 메시지만 뭐 해라 이게 오고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상처들을 이제 양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접촉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접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촉이 다른 사람이 만지면 불쾌해요.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그죠? 아는 사람끼는 나의 심장 부분, 나의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픈을 해서 막 안아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구두 끝만 닿아도 발을 확 당겨요. 그렇죠?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접촉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악수인 거예요. 네. 접촉이 그만큼 힘이 커서 특히 자녀분들이나 접촉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하실 때에도 잘했어 라고 언어적으로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언어와 함께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잘했어 해주시고 하면 흉을 볼 때도 에이 인간아 하면서도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맞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인간하지만 표정은 아유 이 개야 아유 이 개야 이거보다 아유 인간아 나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복화술도 좀 같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둘 다 배워야지 티가 안 나지. 복화술이 안 되면 입으로 확 튀어나오면 네, 접촉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영업 교육 이러면 그냥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 가서 해. 그러니까 메시지만 적어주고 상대방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할 말만 쏟아놓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이미 이렇게 틀었다는데 이게 해결돼야 이게 맥힐 텐데 그러고서는 나는 영업이랑 안 맞나 봐. 나는 스트레스 받아. 난 사람 만나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어.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팔짱 끼고 그렇게 닫혀 있는 사람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악수라거나 음료수를 건네는 방법. 아니면
언어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이렇게 물건을 말고. 저는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팔자를 끼고 계시면 네. 제가 하는 말에 38%를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난 너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개야. 한번 예쁘게 사랑을 다 만져드리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배우도 정말 끝이 없었다. 이런 거를 사실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엉뚱하잖아요. 완전 엉뚱하죠. 한국에서는 사실 뭐 바디랭귀지 이런 거 잘 관심조차 없었던 분야기도 하고. 그렇죠. 첫째로 저희 부모님께서 아직도 신기하시는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쟤는 공부 빼고 다 잘해 하는 학생 있죠. 네, 그런 공부 빼고는 뭐뭐 잘했어요? 네. 뭐 주로 술? 술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 네, 드럼 쳤었어요. 네, 춤 추는 거 좋아하고. 어떤 춤 좋아하세요? 저 와이프랑 우리 탱고 깨질까봐 무서워요. 그런 거 안 시켜요. 아니 왜 사람들이 되게 얘기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 걸 시켜서 괜히 춤 잘 추시고 그다음에 그런 거 좋아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네,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스케이트, 스키, 수영. 근데 유독 왜 공부는 그렇게 싫으셨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외운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지가 살겠다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죄송해요. 이 몸짓이 조금.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쥐가 산만하다였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쥐가 산만한 사람이 파일럿으로서는 최고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래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대요.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우리 상은이는 공부하고는 절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아니 안 맞다라고 인정을 하시진 않으셨고요. 저를 계속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었죠. 네,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랬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바디랭귀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마 한 다다음 생까지 할 수 있는 공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느꼈던 게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느 정도로 그 공부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권수를 얘기해 주신다든지 책은 한 2,000권? 이 바디랭귀지에 관련된 아니요, 전체적으로. 바디랭귀지는 2,000권 정도가 없어요, 아직. 네. 그럼 이 바디랭귀지의 창시자는 따로 계시나요? 창시자라기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제닌 드라이브라든지 에이미 커디 이렇게 미국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면 그 다음 날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그분들이 나오세요.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토론 때 사용했던 바디랭귀지가 이러한 바디랭귀지라는 걸 분석을 하시고 그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내세요. 네. 그럼 그 행동을 보고 맞춰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공약과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용하는 이제 손짓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뭐 신뢰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를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지 그걸 분석을 하고 언어와 일치하는지를 보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는 담을 쌓던 그 소녀가 왜 유독 바디랭귀지라는 분야에 꽂혀서 다다음 생까지 할 만한 그 공부량을 하게 한 겁니까?